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밀리터리 뉴스입니다. 오늘은 러시아군 관련 텔레그램이 전하는 우크라이나 실시간 교전 상황과 러시아 국방부의 일일 전황 브리핑을 먼저 알아본 다음 바흐무트 및 바그너 그룹 상황에 대한 러시아 및 서방 측의 평가를 확인해보고 마지막으로 바그너 그룹의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러시아군 텔레그램이 전하는 우크라이나 실시간 교전 상황입니다. 3월 29일 실시간 교전 상황. 우크라이나군은 벨고로드 지역의 국경 지역을 계속 공격합니다. 포탄이 체르모슈노이에 떨어져 여러 마을에 전력이 끊겼습니다.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리시찬스크 구역에서는 포병 지원을 받는 러시아 부대가 크레민나 근처에서 공격을 계속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디브로바와 시베르스키 도네츠크와 인접한 산림 지역에서 점차 위치를 잃고 있습니다. 남쪽은 스피른 지역의 가스 충전소 근처에서 진지전이 계속됩니다. 러시아군은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않고 계속되는 우크라이나군의 포격과 공습이 소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흐무트 구역에서는 전 전선을 따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보병과 장갑차는 지금까지 바흐무트의 측면을 유지하고 포위망이 완성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아브디유카 북서쪽에서 러시아군은 카미안카와 크라스노호리우카를 중심으로 점차 통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차례로 철로를 따라 안정적인 방어망을 구축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습니다. 페로보마이스크에서 러시아 부대는 이즈마일롭스키 연못에 인접한 몇 블록을 더 점령했습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군은 스예븐의 병력을 추가하여 아브디유카의 남쪽 측면을 강화합니다. 멜리토폴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의 MLRS를 계속 사용합니다. 철도기지 부근에서 여러 건의 공습이 보고되었습니다. 포격의 결과로 시내 및 교외에서 부분적인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 하파엘 그로시가 다시 한번 자프리자의 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발전소 근처에서 전투가 발생하는 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보내면서 이 지역 내에 어떤 무기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크리미아 반도 심페르폴 북쪽의 허바르디스크의 비행장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전자전 수단의 운용으로 포탄은 현장에 피해를 일으키지 않고 떨어졌습니다. 이상 텔레그램의 내용이었습니다. 텔레그램에서는 러시아 국방부가 발표하지 않는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계속되는 공습과 크리미아 반도에 대한 무인드론 공격에 대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나 서방 언론에서는 오데사에서 출격한 무인 드론이 크리미아 반도를 공격하고 있다는 내용이 자주 언급되는 바 벨고로드와 크리미아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꾸준히 공격을 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러시아 국방부의 공식 브리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약하여 전달합니다. 러시아 국방부 특수군사작전 진행 상황 보고 2023년 3월 30일 쿠판스크 방면에서 자파드 부대는 하르키우주 흐랴니키우카와 루간스크주 노보시오롭스코이 스텔마키우카 등에서 5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군과 2대의 차량을 무력화했습니다. 크라스니 리만 방면에서는 첸트르 부대가 루간스크주 넵스케와 도네츠크주 얀폴리우카 등에서 우크라이나군 최대 130명, 장갑차 2대, 그라드 에메랄레스 한문, 아카시아 자주포 한문을 파괴했습니다. 도네츠크 방면에서는 유거 부대가 340명의 우크라이나 군 및 용병, 전차 2대, 보병 전투 차량 4대, 장갑차 6대, 우라간 MLRS 한문, D20 및 D30 곡사포 각 한문을 파괴했습니다. 남부 도네츠크 및 자포리자 방면에서는 보스토크 부대가 도네츠크주 부올레다르 및 자포리자주 말리노브카 등에서 25명의 우크라이나 군과 2대의 장갑차를 파괴했습니다. 헤르손 방면에서는 하루 동안 화력 공격으로 우크라이나군 최대 25명, 11대의 차량, 3문의 D30 곡사포를 무력화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BUK-M1 자주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수미 지역의 그레벤니코프카에서 제거되었습니다. 제126 영토 방어여단의 무기고가 헤르손주 올고브카 인근에서 파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제126 영토 방어여단의 연료 저장소가 자포리자주 잘리지니치노이 근처에서 제거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은 우크라이나 공군의 밀8 헬기 한 대를 자포리자주 테미로프카 인근에서 격추하였습니다. 또한 한 개의 그롬2 단거리 미사일과 3발의 하이마스 로켓, 2대의 우크라이나 무인기를 요격했습니다.
이날 하루 우크라이나군은 570명의 병력이 손실되었으며 헬기 1대, 무인기 2대, 방공미사일 시스템 1문, 전차 및 장갑차 16대, 에메랄레스 2문, 야포 및 박격포 6문, 특수군사차량 22대가 파괴되었습니다. 이상 러시아 국방부가 발표하는 공식 1일 전황 브리핑이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의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은 평균 이상의 우크라이나 병력 손실과 평소 수준의 군사장비 손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날도 우크라이나군의 탄약고와 연료 저장소 등을 파괴하였는데 최전선의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직접적 공격과 함께 후방 군수 지원 시설에 대한 공습도 꾸준히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제기하는 탄약 부족 문제가 이러한 공격의 영향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다음은 바흐무트 및 바그너 그룹 상황에 대한 러시아 및 서방 측의 평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 측 오신트 및 미국의 싱크탱크 연구소 ISW의 평가에 따르면 바흐무트는 현재 러시아 측의 평가로는 70%, ISW의 평가로는 65%의 영토를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바흐무트카 강을 좌우로 하여 좌측은 우크라이나군이, 우측은 러시아군이 장악한 가운데 바흐무트 북부와 남부에서 러시아군이 전진하는 상황입니다. 이 평가는 일주일 전쯤에 나온 것으로서 그 이후에도 러시아 측이 미세하게 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은 편입니다. 또한 러시아 측의 바흐무트 전투는 여전히 바그너 그룹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러시아군 관련 텔레그램은 바그너 그룹이 바흐무트 전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서방 측도 기세가 줄었지만 아직 바그너 그룹이 바흐무트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3월 30일 우크라이나 동부작전사령부 대변인 세르히 체레바티는 우크라이나 TV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이 더 이상 도네츠크주 바흐무트에서 독립적인 공격 작전을 수행할 수 없으며 정규 러시아군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의 마크 밀리 합창의장은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약 36,000명의 바그너 사설 용병 그룹 병력이 바흐무트 전투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6,000명은 실제 용병이며 나머지 2-3만 명은 감옥에서 모집된 죄수로 이루어진 신병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바흐무트에서 막대한 병력 손실을 입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와 같이 기세가 줄었지만 바흐무트는 아직 러시아 측이 주도권을 잡고 있으며 러시아 측의 전투도 바그너 용병 그룹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용병 그룹 대표가 푸틴 대통령을 만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프리고진에 대한 내용을 주로 전하는 러시아 텔레그램에 게시된 내용으로 서방이나 러시아 측의 공식 방송 등에서는 확인하지 못한 내용으로서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음을 먼저 밝힙니다. 지난 3월 17일 새벽 러시아 현지 시각 3월 26일 밤에 프리고진 관련 텔레그램은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크렘린을 방문했다는 내용을 게시하였습니다. 한창 프리고진이 탄약 부족에 따른 바흐무트 전선 교착과 죄수 모집 문제로 러시아 군부를 비난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후속 내용이 없다가 한국 시각 3월 30일 오후 3시, 현지 시각 오후 9시에 해당 텔레그램에서 프리고진과 푸틴이 크렘린에서 만난 사진과 간략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보시는 영상이 텔레그램의 내용입니다. 텔레그램의 내용을 번역하면 얼마 전 나는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만나 바그너 그룹의 프로모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나는 또한 개인적으로 대통령에게 사보타주, 태업에 대한 팩트와 탄약 부족 문제, 우리의 전투 성과를 심각하게 저하시키게 된 것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을 전달하였습니다. 블라디미로비치의 대답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대통령은 저와 바그너 PMC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며 사보타주로 보이는 사람들을 엄하게 처벌하고 또한 우리의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텔레그램의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의 진위 여부가 사실이라면 앞으로 바그너 그룹과 러시아 군부와의 갈등은 다소 잠잠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푸틴이 프리고진을 만나준 것만으로도 예상은 할 수 있겠지만 전투가 한창 진행 중인 이 시점에 바그너 그룹을 팽식킬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 오늘 글로벌 밀리터리 뉴스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제작자 격려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